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소스 코드 이런 걸 소스 코드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런 걸 말고 서브젝트 이런 걸 소스 코드라 하는데,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우측 사면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렌더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어떤 쇼핑몰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렌더링된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된 화면이고, 그래서 렌더링이 만약에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다가 만약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나는 안녕하세요 학원에 다니는 홍길동입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7을 한번 누르게 되면 컨트롤 시프트 7이 뭐냐면 재렌더링이거든요. 재렌더링. 그러니까 다시 이 코드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뭐 컨트롤 시프트 7을 누르시면 재렌더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과 CSS가 있는데, 그러면 HTML을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그냥 배우 대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 대기실. 그 다음에 CSS는 배우를 꾸며주는 스타일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일리스트. 그러면 제가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작성하냐면, 자, 여기다가 중괄호, 이거는 보세요. 중괄호 쓴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레드라고 이렇게 써볼 거예요. 컬러 레드. 자, 컬러 레드, 이게 뭔진 모르지만 어떤 특정 녀석을 빨간색으로 변경해달라라는 그런 얘기 같죠? 그냥 뉘앙스가. 근데 지금 렌더링된 화면을 보니까 뭔가 빨간색으로 변한 흔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스타일리스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왜요? 배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우가 보통 스타일리스트를 찾아가나요?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배우를 찾아가나요? 스타일리스트가 배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고 배우를 꾸며주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뭐 저도 뭐 몰라요, 사실 크게. 어쨌든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CSS도 마찬가지로 얘가 배우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HTML은 제가 배우 대기실이라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엘리먼트라 했죠. 그러면 엘리먼트를 쉽게 말해서 배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우가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명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를 찾아가야 되는데 배우를 못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배우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는 서브젝트라는 배우를 찾아가서 색상을 레드로 변경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안녕하세요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냐,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가독성이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작성하는 습관 지금부터 잘 잡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강사가 작성하는 거랑 똑같이 작성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강사가 쓰는 코드가 제일 가독성 높게 코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사랑 똑같이 작성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간혹가다 이거를 한 줄로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냐, 작성할 때 요 이름은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고 중괄호 한 칸 띄세요. 한 칸 띈 다음에 중괄호 쓰고 엔터 치면 됩니다. 다시, 자, 서브젝트라는 걸 이름을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번 한 다음에 중괄호 쓴 다음에, 중괄호는 참고로 중괄호 하나만 쓰면 알아서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중괄호 안에다가 엔터를 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속성을 적으시고 콜론 붙인 다음에 뭐 레드 이렇게 붙여주면, 콜론은 붙입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 한 다음에 레드, 이렇게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되는데, 세미콜론은 뭐냐면 이 속성이라는, 즉 컬러라는 속성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온점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컬러 레드라는 걸 쓰고 이 속성이 끝났다, 이 지점이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을 안 붙여준다 그러면 밑에 속성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라는 걸 써볼게요. 폰트 사이즈라는 거는 글씨 크기를 말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허여멀건하게 변했죠, 얘가. 그렇죠? 허여멀건하게 변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지금 어디가 문장이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줘야지, 보이죠? 폰트 사이즈 색상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픽셀이라고 할게요.
보통 글씨를 작성할 때 픽셀 단위로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픽셀하게 되면 얘가 지금 20픽셀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따로 글씨를 픽셀을 주지 않으면, 글씨 크기를 주지 않으면 기본 크기는 16픽셀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 크기는 16픽셀이다. 자, 여기다가 30픽셀 하게 되면 글씨가 좀 더 커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컨텐츠도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컨텐츠도, 자, 참고로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글씨, 요 태그명은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입력했는데 반응이 안 됐다, 그러면 대부분 오타일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오타를 잘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볼 건데,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 다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손이 빠르다 하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작성해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데, 저도 빠르진 않습니다, 엄청.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BACK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자동 완성하라고 알아서 친절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찾아가지고 방향키 뭐 해가지고 컬러 엔터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내가 정밀하게 검색하고 싶다, BACK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GROUND 친 다음에 C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쳤는데 안 나온다,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 하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찾아가지고 선택해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골드라고 해볼게요. 골드. 자, 그러면 보이죠?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거는 배경색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여기에 배경색이 입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SS가 배우를, 즉 HTML을 찾아가야지만 이런 식으로 속성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